돈 버는 경제인 대개는 세계의 대재벌 순위로 따져서 1위에서 한 50위까지가 유대인이에요. 내가 미국에 그 유대인 관계로 많이 가게 되고 그랬는데 아주 부자를 한번 만났어요. 20여 년 전에. 그럼 내가 뉴저지에 기숙으로 있을 때인데 무슨 고등학교 건물인 줄 알아요. 석조 건물로 3층 건물로 큰 건물이 숲속에 있어. 나중에 들으니까 유대인 회사의 사장이래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사장이 월급이 360억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서 맞으면 달러를 환율로 계산한 게 365억인가 돼. 근데 그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은 회장도 유대인이야. 회장이 뉴욕에 20, 30층짜리 빌딩이 한 20, 30개가 그 사람 건데 세계적인 금융회사예요. 저를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한 너댓 명하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 빌딩에 회장 식당이 호텔 식당이랑 똑같이 있는 데로 놨어요. 그 보니까 촌 사람이나 누가 우리 촌에서 올라오면 월급 얼마나 받냐고 묻잖아요. 그게 참 촌스러운 건데 그 촌티가 더 벗어져서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여기 앉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10억, 이 사람은 30억, 이 사람은 50억. 그 사장은 아까 360 몇 억을 준다고. 당연히 10억까지는 또 혹시 몰라도 어떻게 한 사람한테 그렇게 주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사장으로 와가지고 우리 세계적인 금융회사인데 연 매출 순이익이 8천억, 9천억 우리나라 돈으로 하던 것을 이 사람이 와서 2조, 3조가 됐대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360원 조금 주고 만다고. 참 미안한 마음으로 준다. 내가 운동권 학생들 교육할 때 그랬어요. 노동자 20만 명, 30만 명보다 경영의 두뇌 하나가 더 크다. 그 예를 들었어. 운동권에서 내 교육을 받은 사람이 뒤집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노동자, 농민이 주의한다. 이런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노동자, 농민이 주가 되는 나라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1948년 5월 10일 날 우리는 총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1948년 8월 달에 정부를 수립해서 최초 나라가 생겼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3일 날 독립을 먼저 선포했어요. 선거 없이. 누가 했냐? 거기에 히스타드루트라는 조직이 외국 식민지 하에 유대인 노동자들, 노동조합이요. 노동조합 총연합회. 그 다음에 농민총연합. 노동자와 공장 노동자와 도시 노동자와 농민들의 조직단체가 히스타드루트예요. 그 히스타드루트가 독립을 선포했어. 이스라엘 정부는요, 노동사회주의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노동자 아니면은 장관도 차관도 하나도 없어요. 국회의원도. 전부 노동자, 농민. 그게 노동자, 농민 사회가 되었어. 내가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을 때 처음 가서 보면 놀라운 것이 버스 운전수가 대학 교수 월급 2배를 받아요. 전부 주주야. 시내버스, 시외버스, 돈 많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 운전수들이면 돼. 공장 100명, 1000명이 일하는 공장도 돈 많은 사람이 회사 세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노동자들이 주주야. 이게 완전히 노동자 세계. 1973년에 내가 이스라엘 말을 하고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했는데 제가 그 전에 청와대에서 새마을 담당을 할 때 이스라엘에서 정치 요인들이 와서 새마을 운동을 알고자 하면 나한테 보내요. 새마을 담당실로. 그러면 제가 이야기인데 그때 나를 와서 그렇게 감동을 받고 2시간 얘기를 듣던 사람이 국회 부의장이에요. 부의장이 내가 왔다고 했더니 국회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더라. 그래서 그때 마침
법이 하나 통과됐는데 무슨 법이 통과되었느냐? 아니, 이 유대인 중에서 세계적인 재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면세를 한다는 거예요. 일체 세금을 안 물린다고. 뭐 긴 얘기면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 그 재벌이 하는 말이 노동자 사회주의 국가는 한계가 있어서 그 이상 못 간다 이거요. 세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돼. 예.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는 것이 70년대예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 있는 돈 많은 유대인, 또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장사하면 세금을 면세해야 일체.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경제가 오그라드는 길이야. 그렇게 해갖고 이스라엘이 생년월일하고 똑같은데 1인당 국민소득이 38,000달러고 매년 경제 성장률이 우리보다 막 올라가요, 지금 현재. 뭐 그 자세한 얘기는 한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양성이 되고 어떻게 됐느냐. 두말할 것 없이 어린이로부터 교육이에요. 그 교육에 대한 체제나 모든 것 자세히 15분밖에 안 남아서 그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 보면은 첫째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애들을 데리고 가서 유치원부터 국민학교 상급반까지 유대인 학교를 보냈어요. 유대인들하고. 근데 가르치는 교육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아주 달라요. 우리는 교육이 지식 교육이에요. 제가 나이가 80대 중반이 넘었습니다만은 그 초등학교 때 외웠던 거이 뭐요? 많이 달달달달 외웠어요. 가령 조선시대 역대 임금, 지금도 아니요. 태정, 태세, 분단세, 예성령정, 임명성, 광연현, 숙경년, 정순원철, 고순 27대 조선시대 임금님의 이니셜들. 또 고려시대는 뭐 태해정광, 경성목경, 덕정문순, 선원순회, 뭐 그 인수분해, 뭐 세종대왕의 업적, 뭐 정도전의 경제정책 막 줄줄줄줄줄 외우는 거요. 깨알만한 글씨로 300몇 페이지 되는 백과사전이 36권, 40역 그 속에 웬만한 건 다 들었어요. 철학이고 과학이고. 이것을 가르쳐요.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놀래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유대인들이 나한테 와서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교육을 그렇게 시키냐고. 우리도 교육 체제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세계에서 1위예요, 1위. 교육에 대한 열정은. 내 미국에 가 있을 때 캘리포니아에 또는 뉴저지, 여기에 있는 한국 교민들이 와서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면 그 학교가 올라간대요. 세층 미국의 인류대학 진학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들이 막 열성을 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교육열이 세계에서 제1위가 한국이요. 근데 교육 방법은 유대인이요. 그 긴 얘기를 어떻게 다 했고만은 우리나라의 예독을 마찬가지요. 저는 농촌에 관한 것을 여러분은 아신 분도 있지만 농업 기술도 지금 첨단 농업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옛날식 농업이 아니에요. 이게 농업으로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을 누가 소개해서 만났어요. 분당 서쪽 수원 북쪽에 본부가 있는데 야, 나 이제 50대 후반인데 브리핑을 하는데 아주 저를 누가 소개를 잘했어요. 청와대 근무하고 뭐 국제적이고 뭐죠. 그런 게 만나 주어서 브리핑을 들으면 깜짝 놀란 것이 재작년 순이익이 3,000억이에요. 3,000억이면은 한 달에 30억, 하루에 한 달에 300억, 하루에 10억씩이요. 아무도 아닌 농사짓는 얘기요. 특별 농사 아니에요. 양계를 하는데 양계가 하루에 달걀이 98만 5천 개씩 나와. 하루에. 그리고 뭐 온실 근데 그 사람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끝. 그 밑에 이런 사람은 한양대학, 서울대학, 뭐
건국대학, 공과대학에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을 쭉 갖다 놨는데 월급이 전부 300, 400만 원 이상을 주어요. 이게 전부 자가용을 좋은 차를 다 사주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농업을 잘한 게 아니에요. 천안에 또 표고버섯 재배하는 사람은 하루에 3천만 원씩이 들어와요. 연중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만 안 해. 주일날만 빼놓고는 현찰이 3천만 원씩 들어와요. 여러분 여기 저희가 목사님이 총무니까 그런데 견학을 간다면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가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견학을 하면은 새송이 버섯을 재배하는데 새송이 버섯 이만큼 상자에다 하나씩 넣어서 그냥 줘요. 그 사람 빚진 일도 없어. 자기 회사 와서 견학을 갔던 사람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만 하냐. 예수를 열심히 믿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 산장씩 거저 준다니까. 근데 그런 농업이 지금 2개만 얘기했죠. 또 여주나 이천 쪽에 또 온실을 하는데 온실 하는데도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나는 대학의 교수고 새마을운동고 농촌 잘하는 사람으로 했는데 아이고 그거 아주머니 한 50대 되는 온실 주인이 브리핑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부끄러워. 대학 교수 농촌을 안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농산물 작물은 하나님이 햇빛을 주어서 자랍니다. 그건 우리 아는 얘기요. 근데 햇빛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이 있지만 또 분사람은 2, 30가지 색이 분류가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 중에서 예를 들어 파란색, 노란색, 뭐 이런 색 있잖아요. 그 색깔에 따라서는 식물의 뿌리를 잘 열게 하고 잎사귀를 자라게 하고 어떤 것은 열매를 잘 열게 하고 그런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찾아내가지고 온실 속에다가 컨테이너를 한 10몇 개를 해놨어. 컨테이너를. 근데 온실 안에 또 컨테이너야. 컨테이너 안에 보니까 그 광선을 전기 전문가로 해서 비치게 만들어. 근데 우리나라의 농산물에 지금 원료들이 원자재들이 전부 수입해서 연간 우리가 한 5천억 원을 외국에다 주고 있어요. 종잣값으로. 이대로 유예가 돼 앞으로 10년 후에는 1조 내지 2조 원 이상을 우리 농민들이 외국에 찌값으로 줘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씨를 받아다가 빨리 번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따뜻하게 온도 맞춰서 자라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올라오면 잎사귀가 2개 나오잖아요. 이걸 딱 뜯어가지고 쪼개가지고 거기다 놔버려. 쪼개가지고 놓으면 거기서 뿌리가 나오고 대봉이 나와. 하나님이 그런 햇빛을 주셨는데 그동안에는 몰랐다. 연구에서 그 컨테이너 안에 뿌리가 나오게 하는 거, 잎사귀가 잘 자라게, 줄기가 잘 자라는 게 죽여서 거기서 막 번식시켜서 그 싼 것은 15원, 큰 것은 30원, 이렇게 해서 몇 만 평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달라져. 근데 유대인들이 자녀들 교육하는데 그렇게 지식 교육을 시키지 않고 지혜의 교육을 시키고, 지혜의 교육은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대통령이 왔을 때 나보고 통역을 하라고 한 일이 있어요. 6년 전인가. 근데 통역을 하라고 그래서 무엇을 통역하냐고 했더니 자기 말을 좀 근데 영어를 할지 모르는 사람은 이제 초청하지 말라고 해서 그 전직 총리, 전직 장관, 전직 또 이제 동아일보 사장, 회장, 서울대학 총장, 뭐 고려대학 총장 이런 사람들만 한 30명 모였는데 내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말로 좀 할 테니 통역을 하라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 할 때 그 사람이 국방장관이 아니요 외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가 또 수석으로 석박사를 하고 교수가 되니까 대통령이 관저에 초청해서 대접할 때 그 외무부 장관이 오더라고. 그때 만났어요 처음. 예.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됐고 이제 한국에 소총에서 왔는데 뭐 어려운 말을 한다만
그냥 내가 이스라엘 말로 할 때 그 사람은 나를 믿기를 이스라엘에서 교수를 했단가 아니까 원고 안 주고 나는 처음에 우리 정부에서 초청해서 내가 왔습니다. 이런 바쁜데 와줘서 감사해요. 몇 마디만 할 줄 알았더니 천 마디가 우리 유대인들은 지혜를 전승받고 지혜를 전승하는 민족입니다. 아니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강의하듯이 대학의 총장 그 총장들이 미국의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 졸업하고 미국 인류대학 졸업하고 박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고려대학 총장 뭐 서강대학 총장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미안했었는데 나중에는 전부 필기를 하고 끝난 뒤에 저보고 그냥 너무 고맙다고 그 총장님들이 또 국무총리시는 분들이 이 얘기인적은 지혜를 전승받고 지혜를 전승하는 민족입니다. 지혜는 하늘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지혜라는 말을 누가 몰라요? 지혜의 뜻이 무엇입니까? 경기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 졸업하고 미국 가서 박사하고 대학 교수도 오고 총장한 사람들 보고 지혜가 뭐냐? 어린애들도 다 아는데 근데 전혀 다르게 해요. 지혜가 뭐입니까? 배우지 않는 것을 아는 겁니다. 가르치지 않는 걸 아는 겁니다. 갈 수 없는 것을 가는 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 도전정식, 창의력, 개척정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 중심 사상입니다. 가만 지켜놓고 보니까 제가 살아온 것도 마찬가지. 제가 덴마크에서 공부할 때 덴마크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사람은 내가 처음이요. 이스라엘에서도 제가 1호지만 덴마크에서도 1호요. 근데 한국말을 잘하고 보니까는 거기 대학 옆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선생이 학교에 와서 학장을 만나가지고 나를 이제 소개받아가지고 강사로 초청했어요. 그 갔더니 한 5, 600명 학생들 모아놓고 한국에 관한 강연을 덴마크 말로 90분 동안 했어요. 끝나고 박수를 받고 근데 교장선생이 제 앞에 앉았다가 내 손을 잡고 다시 올라오더니 강단에서 애들 들으라는 얘기요. 덴마크 온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정확하게 9개월하고 2주일 되었습니다. 깜짝. 덴마크 오기 전에 덴마크 말을 몇 년이나 공부하다 왔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쿨베는 낯. 이게 코리아 알파벳의 첫 글자인데 그놈을 놓고도 모른다는 말이 있는 거지. 덴마크 말로 하는 거예요. 덴마크 오기 전에 덴마크 유학 갔다 온 사람 만난 일이 없고 덴마크 사람을 본 일이 없고 덴마크 말이 어떻게 생긴지 들어본 일도 없는 상태에서 왔습니다. 이게 학생들도 놀라고 교장선생님 깜짝 당신은 한국에서 천재로 뽑힌 사람이냐. 그게 1968년이에요. 예. 내가 하는 말이 한국에서 멍텅구리로 내놓은 사람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68년입니다. 우리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학교 가는 것이 서열이 있습니다. 경기, 서울, 경복, 이화, 숙명 이렇게 쭉 다 야간이라면 제일 바닥에 있는 그 순위가 꼴찌 학교인데 제가 야학을 다녔습니다. 대학은 요즘 말로 하면 스카이대학,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서강대학, 이화대학, 숙명대학, 무슨 대학 다 야간대학 그런 것도 바닥. 거기서 성적이 중간쯤에 사실입니다. 야간 학교 다니는데 1등, 2등이 아니요. 중간. 야간 대학의 중간. 교장선생님 깜짝. 여러분 오늘 한국에 관한 얘기 들었죠? 한국은 천재의 나라입니다. 거기서 멍텅구리가 요 정도다. 그런 에피소드들이 이스라엘에 가서도 부모들 하나님께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은 체험한 기도 많이 하고 강의 많이 했을 줄 아는 믿음이란 것은 정말 놀라운 얘기요. 내가 사회학과에 들어갔으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 교수가
이스라엘 사회 구조론을 강의하는데 강의를 내가 한 5분 들은 순간에 눈을 뜨고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선생이 이 과목을 10여 년 동안 여기서 강의했을 겁니다. 가르치고 시험을 봐서 점수를 주는데 2년 전, 5년 전 또는 작년에 누가 제일 최고로 맞았는가 몰라도 그보다 나 더 맞겠습니다. 그냥 1등이 아니요. 내가 이 강의를 마친 뒤에 이 대학에 저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은 아무도 맞을 수 없는 그 점수를 내가 맞겠습니다. 하나님만 도와주신다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대학원에서도 공부를 하고 나면 게시판에 학과 앞에 게시판에다가 성적표를 발표해요. 이름은 빼고 학번 25만 몇 점 몇 번을 하고는 몇 점 아니 세상에 대학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35점, 50점 수두룩이 나와요. 제가 95점. 거기서 우리 반 전체에서 2등한 애가 81점. 그 다음에는 70점이 몇 있고, 그 다음에 다 60점, 65점이면 이제 통과해요, 말하자면. 그렇게 하니까 전교 수석이 되었어요. 지도교수가 저보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유대인들이 제일 최고로 하는 대학이요. 역사상 20년 만에 네가 기록을 깼대, 나보고. 무슨 기록이냐? 외국에서 와서 이스라엘 말을 배우고 석사학위 하는데 대개 2년 내지 3년. 우리나라도 그래요. 2년 내지 3년. 근데 박사하려면 석사학위 하고 나서 5년, 4년, 5년, 6년. 유학생으로 와서 8년을 하면 되는데 너는 4년 만에 그것도 전교 수석으로 학교증이다 써줬어요. 이스라엘 말로 메헤치타이 넛. 그러니까 국립대학에서 교수로 초빙해서 동양 사람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국립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말로 사회학을 몇 년 가르치다가 왔어요. 이런 것들이 유대인식 교육이에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개발 능력, 도전정신, 창의력.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다. 성경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거기서 유대인 교육을 시켰다고 했는데 그 큰아이가 3학년, 4학년 되니까 모세오경을 다 떼요. 다 졸졸졸. 여기 목사님 오시고 신학교 다녔지만 모세오경을 그냥 한글 읽듯이 줄줄줄 읽냐고요. 사전 놓고 보고 이렇게 봐야 알지. 거기는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되면 모세오경을 다 떼요. 안지나 스나, 집이 가나 학교나 신앙이 첫째. 신앙이 첫째. 내 교회 순회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그 얘기예요.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이다. 왜?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이것만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넣어준다고. 달라져요. 이미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고 기독교 역사상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도 공부하고 또 책을 많이 따로 봤습니다만은 이 정신사회 사회 분위기가 변하는 것, 변하는 것이 유대인들을 따라가야 돼요. 요즘에 교육 방법을 또 바꿔요. 교육 방법을. 제가 4년 전에 여기 지도자들을 인솔하고 가기도 했는데 유대인 돈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억을 기증을 하면서 이것은 교육 제도를 바꾸는 데 써달라. 그래서 텔아비브에 큰 빌딩을 하나 사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교감하던 사람 또는 대학 교수에 전문 있는 사람을 한 200명을 연구를 해요.
연구를 시작을 해가지고 실행을 하는데 내가 깜짝 놀라서 가볼 영어 교육원을 영어고 수학고고 내 두 가지를 가봤어요. 두 가지를 학교를 거기서 본부에서 연락하니까 가르치는 선생한테는 말도 못하고 교장선생한테 전화 걸어서 제가 특별 정부에서 안내로 해가지고 교실에 가봤더니 국민학교 5학년 교실에 학생들을 영어를 가르치는데 교과서가 없어요. 노트도 없어요. 이 선생님 이게 교단 옆에 컴퓨터 이게 교환기가 있고 학생들은 반에 보통 35명 25명 내지 35명이요. 다 컴퓨터가 있어. 내가 이제 그 선생한테 말 안 하고 교장 선생이 창가에서 뭐라고 하면서 이제 저 뒤에 가서 있는데, 아이고, 첫 마디에 내가 들어갔을 때 학생들한테 What does mean beautiful 그러라고. What does mean beautiful. 그게 한두 사람이 손들 자리에 다 들어. 그래서 너 이제 딱 이러면 something pretty를 해야구나. What does mean pretty? pretty라는 낱말의 뜻이 뭐냐? 이게 영어로 대답하는데 무엇인가 좀 좋은 것, 무엇인가 컬러풀, 무엇인가 이런 주변 단어를 얘기하더라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pretty에다가 have 동사를 넣어서 말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다 손들어. I have a pretty flower. She has pretty clothes. 막 줄줄줄 얘기를 해.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또 컴퓨터를 보라고 하더라고. 컴퓨터를 다 열으니까 거기에 그림이 딱 나와요. 그림이 나오는데 consciousness, 의식이란 말 아니요. conscious라는 단어가 나오고 옆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우스로 잡아다가 갖다가 넣으면은 맞으면은 반짝반짝반짝하고 틀리면 삐찍삐찍하고. 그런데 이게 돌아다니는 단어들이 예를 맞은 것은 무슨 decision, variable, 무슨 acting, 이 비슷한 단어를 가면 반짝반짝. 애들이 하나도 안 들어. 거기서 그 원본에서 만난 사람들이 학생들을 선생님이 강의할 때 열심히 강의를 잘해도 80%가 듣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딴 생각은 내 집에다 떡 놓고 온 거, 책상에 놓은 거, 연필을 깎고 친구 생각하고. 근데 그 식으로 오는 교육에서는 100%가 정신을 다 집중해서 교육을. 수학도 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탁 나오는데 삼각형을 이렇게 해놓고 그다 네모 반듯반듯한 바둑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왜 긴 변의 제곱이 여기 A자승 플러스 B자승 이꼴은 C자승인데 그것이 나오게. 그래갖고 참 교육 방법을 달려요. 대학에서 교육은 요즘은 시험을 안 본 데가 많아요. 대학을 시험을 안 보고 점수를 어떻게 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갔더니 대학에서 강의였는데 강의 딱 끝나고 A4 용지를 딱 나눠줘요. 여기다 질문서를 써라고. 질문서를 보면 얘가 강의를 제대로 들은지 안 들은지 안다 이거예요. 가만히 앉았다 나중에 시험 공부이라고 교과서 보는 거 아니야. 질문서를 보고 채점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을 안 봐요. 그게 시험이야. 이게 평소 실력, 생각하는 것. 그래서 집에서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초등학교에서 학제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 학제로 말하면 유치원부터 중학교 졸업하더라까지를 그거는 보통학교라고 그래요. 그들까지는 학교의 학적부나 통신표에나 좀 점수나 등수가 기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제일 관심 많은 게 초등학교 될 때 1등 했냐, 2등 했냐, 올라갔냐, 내려갔냐, 수학이 몇 점이냐, 영어가 몇 점이냐, 일체 없어요. 친구를 잘 사귀냐, 기도 열심히 하냐, 신앙이 깊으냐, 나라를 생각하냐, 이게 화제야. 고등학교 때부터는 점수를 주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게 교육이 한 번 생각해. 우리나라에서 아까
초등학교 졸업하지 않는 사람이 대학 컴퓨터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다 데리고 지휘하고 회사 경영을 해. 내 고등학교 동기 동창들이 모이는데 내 인상에 남아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25년 만에, 벌써 지금은 25년 전 얘기죠. 25년 만에 학교 소집을 해, 졸업생들. 그래서 갔는데 아주 외딴 데 식당을 하나 해갖고는 우리들만 오도록 조그마한 집안 차려서 한 6, 70명이 들어가요. 조금 있다 보니까, 승용차가 싹 밀려 들어와. 아주 고급 승용차에 엔진 소리가 안 나, 바퀴 소리만 나. 그게 누가 온가 봤더니, 아이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제일 못해가지고, 대학은 갈 생각도 못하고, 영등포 옛날 구청 옆에서 쓰레기를 모아 팔고 하는 아이인데, 이 사람이 재벌이야. 이게 차가 서니까, 비서가 와서 문을 여니까 느려. 그게 그리와 사람들이 그냥 전부, 그때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무원에 가거나 학교 선생을 하거나 대학 졸업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막 그때부터 찾아와. 모여가지고 회장이 이번에 20년 만에 모교에다가 돈을 얼마 해야 한다고 해서 그때 돈 300만 원을 모으면 된다. 2만 원, 3만 원, 그때 큰 돈이요. 20만 원, 30만 원 그 말이요. 그렇게 냈는데, 모자이게 회장이, 그래도 모교를 위해서 돈 좀 내라고. 한참 하다 없은 게 이 사람이 나중에 쓱 나타나서 얼마가 모자라냐. 300만 원이 필요한데 230만 원이 모자란다. 이게 다 모자란 거지 뭐. 그 돈 걱정 말으라고. 깜짝 놀란 거요. 그게 이 사람은 눈치가 빨라. 미스터 김, 이게 저 문 앞에 가방 들고 서 있어. 뚝뚝 오더니. 수표 지급하라. 지 손으로도 안 써. 그 다음부터는 동창이 모이면 그 사람만 쳐다봐. 대학 다닌 일도 없어요. 이게 사람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런 하나님의 탤런트가 3,000개가 있대요. 모든 사람들한테 탤런트를 다 주었다 이거요. 영어 수학 잘하는 사람이 영어 수학도 못하고 국어도 못하고 돈을 잘 벌더니 탁구를 잘 치더니 야구를 요즘에 야구 선수 봐요. 이게 축구 선수 봐요. 연간 200억 100억 그러잖아요.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5개 해봐요. 100억 주는가. 예.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1등하고 반장하고 인류중학교, 인류고등학교 이것이 다인 것처럼 암기식, 주입식, 지식교육이 아니야.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이런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바로 유대민족의 자녀교육이다. 제한된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고 여기서 마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